아예 이 과목 빈칸 넣기 출력 안 하신 분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1과목 관련된 거는 기존에 올려놨던 자료들 또 찾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 군데다가 1과목과 2과목 빈칸 넣기 자료입니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인사함 부분이죠. 인사함도 뭐 특별한 내용들은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해가림설이랑 이게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봤던 것들과 다르게 PAU를 구할 때 이제 PAU를 구할 때 약간의 좀 한 번 더 곱하는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종합과수하고 틀리게 이제 인사함 부분부터 인사함 어디 갔지? 인사함 네, 인사함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발작물, 그다음에 시설 작물들 그렇게 나가는 부분, 버섯이랑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때 각각에 대해서 PAU를 구할 때 어떤 면적 비율을 적용한다는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요. 이때 인삼이나 생산비 보장이나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요. 그때부터. 그럼 그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특별하게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저희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PAU를 알아야죠. PAU를 먼저 PAU를 구하기 위해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기준 수입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이때 이제 기준 수입으로 나눠줘서 PAU를 산출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저희가 이 실제 수입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포도, 해당되는 품목이 포도랑 그다음 두 번째 가을 감자, 이 가을 감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포도의 경우에는 공식 자체가 기본적인 게 평, 수, 미, 평 이렇게 한 값에다가 이제 가격을 이쪽에 이제 기준 가격을 곱했던 거잖아요. 얘가도 기준 가격을 곱하고 가로를 치니까 가로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여기다 곱하기 작은 가 수학기 가격이랑 기준 가격을 이제 비교해서 작은 가격을 써서 이제 실제 수입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때 이제 미부상 감수량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미부상 감수량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뺐어요.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뺐더니 감수량이 존재했는데 따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전부가 미보상 감수량으로 간다는 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에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안에 특약으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는데 이때의 PA율은 그냥 평수 미 평이다. 그냥 이 정도 한 두 가지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을 구할 때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하고 거기다가 실제 수입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고 이때 미보상 감수량이 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이 전부가 다 미보상 감수량이다. 그 부분.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약간 병충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똑같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기준 수입으로 나눠주는 부분이었던 건데 역시나 평, 수, 미,
병을 그냥 제가 이거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래서 가로를 치면 이렇게 마이너스였던 건 플러스가 되고 이 플러스였던 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으로 나눠줬을 때 가격을 기준 가격을 곱한다. 여기도 기준 가격, 여기다가는 작은 값에 대한 수학기 가격이랑 기준 가격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쓴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이 병충해 감소량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변형이 돼서 실제 수입으로 적용이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걸 한번 좀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또 현장에서 실수 안 하시니까 그런 정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수학 감소 같은 경우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이제 1과목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건 인수 제한에 관련된 파트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가을 감자 그런 부분들도 이 수확량에 들어갈 때는 중량으로 들어가고 아이고 지워졌나? 네, 여기서 감자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감자 같은 경우 이 PAU를 구할 때는 병충해 감수량으로 들어가요. 감수량으로. 그렇죠? 근데 수확량 산출할 때는 병충해 입은 감자의 중량 아니면 궤경의 중량 뭐 그렇게 해서 이 중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가 다 병충해에 대한 것들이 수확량으로 수확량으로서 인정받았다가 결국엔 피해를 산정할 때 그거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을 감수량으로서 플러스를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인삼 파트 간단히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인삼도 뭐 별다른 건 없죠. 이제 인삼부터는 이제 작물과 인삼에 대한 부분들이랑 해가림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할 때 인삼 같은 경우나 해가림수 같은 경우 이제 피해 칸수가 나옵니다. 피해 칸수를 가지고서 어떤 표본 칸을 이제 산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제 인삼은 밭작물이니까 어떤 수학 적기에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면적보다는 전체 칸수와 칸 넓이를 토대로 해서 이 그 칸 안에 수학칸이면 수학칸 아니면 피해칸이면 피해칸 안에 인삼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만큼 거기 수학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때 이제 피해율 이때는 인삼부터는 이제 피해율이 중요해요. 피해율이 인삼이나 생산비 보장 이제 나머지 이런 작물들은 여기서 피해율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 이때 피해율은 면적 비율 곱하기 또 손해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세요. 이쪽에서 그래서 수확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피해 면적에 대한 부분인지 따라서 수확칸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피해 칸에 대한 그 비율인지는 각각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면적 비율은 나왔던 것들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손해비율을 선정할 때 손해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인정 감수량 결론 맞으면 기로 간다. 단위는 다 제곱미터당이다. 제곱미터당으로 다 가져가서 기수미기를 가져간다. 그리고 또 이제 출제자가 의도가 만약에 여기서 인정 감수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다 합친 이 부분이 이제 인정 감수량이라고 하고요. 용어상. 그다음에 기까지 다 합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손해 비율이 되는 거예요. 손해 비율이. 거기다가 이 비율 자체가 피해칸인지 수학칸인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기준 수학량을 산출하는 부분들, 기준 수학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 수학량 산출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는 기준 수학량을 주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기준 수학량 주어지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 기준 수학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기준 수학량이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하겠다.
기준 수확량이 없으면 따로 저희가 6년근이랑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당시 기준 가격을 저희가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뭐 특별한 부분들 역시 없죠. 이제 해가림 시설은 이제 손해액을 공식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이제 빼는 품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제 해가림 시설은 이제 감가를 하는 품목이라서 감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피해가 나면 이제 피해액이 나올 거고 피해액을 토대로 해서 보험가액 잔가율 20%에 해당되는 보험가액 20%랑 비교를 해서 뭐 감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그걸 손해액으로 하든지 해서 비교를 해서 손해액을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해액을 구한다. 피해액 구하기. 두 번째 보험가액 구하기. 다 써놨네요. 제가 여기다가 보험가액 20% 구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려서 이게 보험가액의 그러니까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해당되는 거를 그 금전을 평가했을 때 최고가액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고 이 보험가액의 20% 자체가 잔가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100% 1000% 이게 뭐 2000% 확실한 게 아니라서 또 질문을 하셔서 이걸 또 정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 보험가액의 20%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제조달 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달 가액. 그런데 이제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게 한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의 제조달 가액이랑 보험 가액은 그걸 감가를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조달 가액은 말 그대로 신품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그걸 중고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제조달 가액이고 보험 가액 20%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잔가율이라는 개념이 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의 20%를 이제 산정을 해서 피해액이 나왔을 때 피해액이 이렇게 보험 가액이 20% 미만일 때는 이제 이쪽 방면이죠. 좌측 방면일 때는 감가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이게 손해액이 감가 안 하고 손해액으로 되는 거고요. 이때 피해액이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포지션에 뭐 이런 데 오면 이때는 바로 이제 감가를 합니다. 감가 후에 보험가액의 20%를 이제 초과한 상태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 손해액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감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안으로 넘어가면 최소한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더 떨어졌으니까 이때 가격이 아니라 이때 가격으로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만 궁금하시면 알고 작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응용 문제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때는 전손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응용 문제로 분손도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 따라서 한 번씩 한번 말 그대로 말로써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그냥 빨리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위치가 여기에 돼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돼 있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비교하실 수 있게 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 끝났고 인삼 부분 한번 간단히 훑어볼까요? 인삼 우선 조사 방법들 같은 경우는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제 보상 추가 생략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 인삼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인삼에 대한 부분 수확량은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로 해서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이 시기에 결정을 할 거고요. 전체 칸수 그다음에 칸 넓이 조사를 가져간다. 그래서 그 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피해를 산출할 때 칸 넓이는 두 개의 폭에다가 간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전체 칸수가 안 되면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하면 전체 경작 면적에다가 칸 넓이를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수조사할 때는 수확에 대한 개념들이 다 적용이 돼서 근본에 수확한 거, 아직 수확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미 수확한 것들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표본조사 시는 이제 피해 칸을 선정할 때 이 피해 칸수에 따라서 표본 칸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정상과 뭐 피해 칸수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수확량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삼 해가림설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뭐 전체 칸수에다가 칸 넓이 조사하고 결국에는 이제 손해액 산정을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기평가 제조달 가액을 가지고 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평가 보험인데
해가림설은 기평가 보험인데 인삼도 기평가 보험인지는 따로 근거가 많이 안 보여서 기평가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서 가는 부분들이라서 아무튼 제주달 가액으로 산출한 이제 피해액을 산출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피해액에 대해서 감가를 적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험가액 20%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보험가액이 아예 20% 이하이면 아예 감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감가 적용하지 않고 20% 초과했는데 다시 그게 초과했다가 다시 20% 미만으로 보험가액 20%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이 부분 이거 맞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먼저 전수조사에 관련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인정감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 수, 미를 다 뺀 겁니다. 그것도 다 단위 면적당. 그다음 손해비율은 그 인정감수량에다가 이제 기준수학량, 그래서 기, 수, 미, 기가 될 거고 다 제곱미터다. 기, 수, 미가 여기서 인정감수량이 되는 거고 여기다 다시 기를 나눴다는 거. 그게 손해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한 피해율은 특히 수학에 대한 면적 비율, 그다음에 수학 칸에 대한 손해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는 거. 반대로 표본조사 시도 인정 감수량은 기, 수, 미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손해 비율은 그 인정 감수량에다가 또 기준 수학량 나눠줬던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율은 피해에 대한 면적 비율, 그다음에 피해 칸에 대한 손해 비율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게 없고 이제 인삼 해가림시설 관련해서 해가림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비용은 따로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례 보상하지 않으니까 있는 금액 다 갖다 쓰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이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해액이 10%가 초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손적인 개념이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이 만약에 손해액이 2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손해액이. 근데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실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150만 원이 나왔다. 아니면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손해액의 10%니까 2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200만 원 한도를 하는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 150만 원이면 이때는 150만 원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되는 거고 잔존물 처리 비용이 300만 원이 나오는데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따로 구해야 되니까 따로 구한 후에 거기다가 보험금을 구해서 이것도 합친 게 보험 가입금액 한도라는 거. 그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원 초과할 수 없는 거는 해가림 시설에만 나와 있어요. 해가림 시설 중에서는 이렇게 됐고 네. 손해액이 10%다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의 10%가 다 한도예요. 초과할 수 없는 거는 다 똑같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 다 똑같아요. 농업용 시설은 다 똑같죠. 네.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용어를 쓰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과 잔존물 처리 비용은 다 손해액의 10%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추, 브로콜리 뭐 이쪽 부분도 저희가 계산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2과목이니까 2과목에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산비 보장 맞장 아니 그 인삼부터는 이제 피해율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피해율. 포인트는 이제 피해율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생산비 보장 받장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고추, 브로콜리, 그다음에 메밀 이 세 가지는 좀 주의해달라 말씀드렸고 나머지가 이제 뭐 단호박, 당근, 뭐 배추, 무, 파 뭐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냥 별도로 또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 고추 같은 경우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잔존 보험 가입금액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잔, 경, 피, 병일 수도 있고 빼기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비 보장 발장물에 대한 손해액은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자기부담금. 고추나 브로콜리에 대해서는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잔존 보험 가입금액,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에다가 경과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냥 우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잔경 피병자로 암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하시면 되세요. 이때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피손. 그래서 피해율 곱하기 피해 비율. 면적에 대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이 기본적인 틀이다. 거기다 이제 고추의 경우에는 곱하기 1 빼기 미부상 비율이 될 거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손해 정도 비율이 아니라 이때는 작물 피해율이 돼요. 작물 피해율.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부담금도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경과비율 구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경과비율도 한번 구해볼까요? 경과비율 구할 때 고추, 브로콜리 기본 산식은 안 쓰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준비기 생산비 기준 알파가 여기는 55.7%,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7자가 가운데로 쏙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쏙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표준 생장일수, 그다음에 표준 수확일수. 이렇게 보면 고추는 150일 정도에서 100일이 표준 생장일수, 그다음에 표준 수확일수가 이제 50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총 160일 중에서 표준 생장일수가 130일, 표준 수확일수가 이제 30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들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경과 비율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해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해율은 역시나 피해 비율 곱하기 면적에 관련된 면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곱하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밀의 경우에는 전체 이제 도복으로 인한 면적 곱하기 70% 더하기 도복 이외에 대한 피해 면적에다가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여기 들어갑니다. 손해 정도 비율을 한 값을 이 전체에 대해서 재배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생산비부정 발작물에서는 다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산출한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피해를 산출할 때 앞에서 구했던 피해율들이랑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산비부정 발작물이라서 피해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찾아가지고 그것들 피해를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생산비부정 발작물도 특별한 건 없네요. 주의해야 될 게 고추에 1 빼기 미부상 비율이 적용된다는 피해율 구할 때, 그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 피해율 구할 때 작물 피해율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조사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만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사 방법은 그냥 생산비부정 가작물에서는 잔경 피자 해서 잔경 피 병자, 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잔경 피 할 때 이 경과 비율이 일자에 관련되니까 일자 조사를 할 거고, 피해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경작 면적이랑 피해 면적에 대한 그런 비율로 해서 이때 나왔던 게 피해 비율, 그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두 개 곱한다. 3, 4에 대한 비율이랑 5번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경하고 나중에 써주면 되고, 각각에 대한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할 때 이때 고추에 대한 부분들이 미부상 비율이 적용된다. 미부상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메밀. 이제 메밀의 경우에는 도복으로 인한 것들은 70% 곱하고 도복 이외에 대한 피해 면적만 가지고서 산출합니다. 이때 메밀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원형으로 된 원형 1제곱미터라는 부분들, 가로 세로 1제곱미터라는 부분인데,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메밀과 콩이 있어요. 콩은 언제까지인가요? 전파가 있고 3파가 있는데, 전파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콩은 좀 크니까 4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3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3파는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 되어 있지 않고, 전파는 간격이나 이런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심는 거니까 딱 맞게 할 수 있는데 전파는 이렇게 뿌리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메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형으로도 한다고 하네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다른 품목도 다 이게 손해 정도 비율인데 작물 피해율을 사용한다는 거. 이 작물 피해율이라는 게 50%, 80%, 100%형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추에 대해서 암기하셔야 될 게 또 있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서 1등급 70%는 역풋, 바세, 탄, 그다음에 2등급은 제시, 담담, 그다음에 3등급이 흰균, 무진. 특히 1등급의 이 세균성 전문이병은 한 번씩 더 써보세요. 잘 안 써지거나 세균성 세균성이 꽤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균성 전문이병, 세점 이렇게 해서 세균성 전문이병 한 번쯤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조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고추랑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이 다 경작불능을 하는 거고,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생산비 부장 발작물에 대한 어떤 계산 공식은 똑같아요. 다. 대신 이제 메밀만 피해율을 구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각 보험 기관에서 계약 체결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를 가져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보험이라서 좀 그렇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당연히 정식이나 파종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정책보험의 특성상 좀 미리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 언제쯤 가입을 할게 그렇게 미리 또 가입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나 계약처 24시 중 더 늦은 때로 가져간다는 부분들. 고랭지 고자 들어가는 거는 7월 31일, 대단하다 대파하고 단호박은 5월 20일, 당근은 8월 31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 메밀은 9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부분들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에 대한 부분들이나 브로콜리에 대한 부분이 잔경 피자, 잔경 피병자 이렇게 쓰시고, 알파 값에 대해서는 고추는 55.7, 브로콜리는 57.5, 고추는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 그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표준 수확일수는 저희가 이걸 역으로 역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고추나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 그다음에 피해율 산출할 때 고추의 경우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정도 비율에다가 1 빼기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돼요. 브로콜리 관련돼서는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정도 비율이 아닌 작물 피해율을 산출하는 거고요. 여기서 피해 비율의 정의라고 하면 재배 면적 대비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배추, 단호박, 파, 당근 피해율은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정도 비율로 똑같아요. 대신 이제 메밀만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곱하기 70%, 도복 이외로 인한 피해 면적에다가 이게 뒷부분 손해정도 비율 곱하고, 결국에 이게 나왔던 게 이게 피해 면적이니까 이 전체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원예 쪽이랑 가축 쪽 봐주시면 최대한 볼 수 있으면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목에서는 가축적인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